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기말고사 주간이지요. 제14주차 상강의를 잘 들으면 기말고사에 대한 문제도 쉽게 수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과제 부분이 있다면 기말고사 시간에 마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주차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주차 3강의는 제16장 자원봉사의 문제점과 과제입니다.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율에 있어서 자원봉사 문화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서구의 경우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16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원봉사활동 문제점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과정이 적절치 못하여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리상의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텐데요. 기말고사의 과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16장 자원봉사의 문제점과 과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말고사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예비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항당 10점씩으로 3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인자원봉사의 목표와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제로는 대학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시오이며 세 번째 문항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문제점과 자원봉사 관리의 과제를 설명하시오입니다. 노인자원봉사의 목표에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목표 중에서 첫 번째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입니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이 잘 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노인의 빈곤 문제보다도 건강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현대의 노인 건강 문제를 과거의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이나 보건관리 및 건강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장기요양시설에 격리하여 보호하는 것보다는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사들을 각 가정으로 파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 장비와 의료 서비스를 환자 가정에 직접 투입하여 도와주는 고도기술의 제가 노인보호나 임종간호, 가정요양보호 등을 실시하고 있어 보다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제가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파킨슨 진단으로 인해서 60일 이내에 재활병원에 60일간 입원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간은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직접
우리 집으로 파견해서 주 2회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또 의료 서비스를 환자 가정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목표에서 두 번째로 노인의 생산적인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해마다 오르는 물가 상승이나 값비싼 의료 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비도 줄이고 노인들의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취업활동이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등을 통한 생산적인 노후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국에서는 정년퇴직의 연령을 연장하거나 자유정년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저도 공직생활 39년을 했지만 은퇴 이후에 다시 대학 강의와 방문간호사 일을 한다는 것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죠.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자원봉사나 학습활동 및 그 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목표에서 두 번째로 노인의 생산적인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해마다 오르는 물가 상승이나 값비싼 의료 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비도 줄이고 노인들의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취업활동이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등을 통한 생산적인 노후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국에서는 정년퇴직의 연령을 연장하거나 자유정년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저도 공직생활 39년을 했지만 은퇴 이후에 다시 대학 강의와 방문간호사 일을 한다는 것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죠.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자원봉사나 학습활동 및 그 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목표에서 세 번째로 노인의 통합적인 노후 생활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와의 별거나 배우자 및 친구들의 사망, 정년 퇴직 후 갖게 되는 역할 상실감과 수입 절감에서 오는 무력감이나 고독감 등은 노인들에게 사회 심리적인 고립과 소외감이라는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물론이고 주부로서의 여성 노인들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 생활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인이 수행하기 위한 발달 과업의 목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정한 주기를 통한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과학과 관련하여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노년기의 발달 과정을 자아통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노년기를 노인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기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보람과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랜 삶의 경륜을 통한 지혜를 획득하게 되면 자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비거스트는 인생의 발달 단계를 6개로 나누고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능력과 건강의 쇠퇴에 대한 인식과 적응. 두 번째, 정년 퇴직과 소득 감소에 대한 적용. 세 번째,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 네 번째, 동년배들과의 유대 강화. 다섯 번째,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적응. 여섯 번째, 노후 생활에 맞는 물리적인 환경의 조성 및 적응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도 이러한 발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잔존 능력을 발휘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두 번째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노인들에게 봉사할 때는 단정한 외모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여야 합니다. 2.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노인들의 관심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3. 노인이 원하는 욕구와 요구에 맞게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봉사활동을 계획할 때는 노인들과 상의하여 서로 합의하에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5. 봉사활동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여 무리한 자원봉사활동은 삼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타지에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분은 주민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노인회관에서 매일 점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볼일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지치게 되겠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점차 자기 건강 상태에 맞춰서 베이스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6. 노인들과 약속한 사항들은 꼭 지켜 신뢰받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사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봉사활동은 아니지만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가끔 변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굉장히 난감해 하세요. 봉사활동이라도 꼭 약속한 시간 또 못 지킬 경우에는 사전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7.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노인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8. 봉사활동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 노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인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종결해야 합니다. 9. 봉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기록, 점검, 평가하여 참고 자료들을 남겨야 합니다. 10. 노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12장 대학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 첫 번째로 대학자원봉사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 법률 제8638호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의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된 것처럼 대학의 역할은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 재능력 육성을 통하여 국가적, 사회적, 개별적 기능을 기르는 것이고 그중 사회적 기능의 사회봉사 기능으로 대학의 자원봉사 기능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시간에 기술이나 지식 및 능력을 사회에 반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삶을 충족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공공기능이 비치지 못하는 부분에 지성과 전문적 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직접 체험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대변하여 정책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16장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과제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계층도 종래의 여성, 종교계, 학생계층에서 기업, 언론, 각종 전문가 계층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통계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15에서 20%대에 머물고 있는 자원봉사 참여율의 문제는 자원봉사 문화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서구의 50%대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고 그마저도 자원봉사 활동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만든 학교나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유도된 강제성을 보이는 등 기업의 참여를 제어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아직은 크게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거에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다음의 문제점을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성과 정기성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한계, 세 번째는 체계적 관계의 한계, 네 번째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부여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과 정기성 부족 부분을 보면은 참여율 문제보다도 실질적 면에서 더 큰 문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활동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체계적 관계의 한계를 보면 과거보다는 체계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그리고 관리조정 프로그램의 개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은 현재 학생자원봉사활동은 대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면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형태로 유도된 자발성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부여 부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의 특성을 지니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승인과 보상은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로 지속성과 정기성 부족입니다. 참여율 문제보다도 실질적인 면에서 더 큰 문제는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지속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기 탈락 혹은 중도 탈락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대개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은 6개월 이상의 정기적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은 단기적 활동, 비정기적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존재의 및 필요성이 막중한데도 지속성이 부족하고 중도 탈락이라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자 개인은 물론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단기성과 비정기성의 문제는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적 시민 참여를 공동체성과 복지욕구 충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활동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흡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그 활동의 장인 사회복지관과 시설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필수적 인력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이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지요.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은 자원봉사자의 조기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인원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곳을 못 찾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문화가 성숙한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 활용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 수요를 더 개발하고 잠재적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하는 데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체계적 관계의 한계입니다. 과거보다는 체계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그리고 관리조정 프로그램의 개발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지금까지 언급한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봉사 주체인 학교나 일부 기업은 사회복지사나 전문성을 지닌 자원봉사 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아마추어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봉사활동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으로 흐르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활동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기피하거나 또는 선호하는 등의 편가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모습은 관리의 취약성에 관련된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자원봉사자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가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각 봉사활동의 차이점 및 활동 기관을 쉽게 인식하여 자신의 조건에 맞는 기관을 찾아 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추진체계와 지원체계가 상호 업무 연계성을 높이는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형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현재 학생자원봉사활동은 대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면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형태로 유도된 자발성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절대수를 높이는 데에는 크게 기여를 하였지만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는 강제성을 띈 것으로 인식되어 할당된 분량만 형식적으로 채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도된 자발성이 자발성과 교육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부여 부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의 특성을 지니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승인과 보상은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승인이나 보상이 과거에 비하여 다양하게 변화되었지만 아직은 보상이나 승인기관 내부에 분절되어 있거나 형식적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승인이 각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기관과 현장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실제성을 띨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제16장 자원봉사의 문제점과 과제에서 두 번째로 자원봉사 관리의 과제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욕구와 자원봉사자 활용기관과의 욕구 및 필요성을 적절히 조절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를 내실있게 활성화하는 것이 자원봉사 관리의 역할이죠. 현재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절대수와 참여율은 증가하였지만 형식적 활동과 중도 탈락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자원봉사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자원봉사 관리에 대하여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너무 많이 있고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자원봉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적, 외적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째,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원봉사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 자원봉사 관리자들에 의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주도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과 자원봉사자 모집부터 승인과 보상에 이르는 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에 보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자 승인과 보상 등 유인책을 체계화, 실제화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동기와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넷째, 자원봉사 관련 행정체계나 추진체계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고
상호 통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원체계나 추진체계 간의 분리, 고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리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원봉사 추진체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 추진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실체적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동적 보험가입, 기금 확보, 법적 안전장치, 경력 인정이나 포상제도 등 개별관리 체계에서는 실행할 수 없거나 모든 현장에서 필수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의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자원봉사론 1학기 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내용은 개인과 가족에게 자원봉사 활동이 미치는 효과를 서술하고 현재까지 개인과 가족이 함께 해왔거나 향후 하고 싶은 봉사활동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오입니다. 기말고사일인 12월 13일 학교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4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관리의 과제 중에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 관리의 과제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실체적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됨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4주차 강의를 마칩니다. 제15주차에는 지금까지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하였던 과제와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기말고사 때 만나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